진짜 제대로 덕질하는 사람은 덕질 하나만 해서도 먹고 삽니다. 나중에는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아이돌 콘서트와 팬사인회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기획사에서 돈을 받고 말이죠. 뿅.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어떻게 설 연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 어르신들 만나는 게 참 힘들죠.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도 안 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참 막막합니다. 특히나 집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결혼은 하냐, 여자친구는 있냐, 취업은 언제 하냐, 대학은 어디 가냐, 성적은 얼마냐, 예체능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냐. 참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들 명절에 어르신들 뵈러 가기가 싫을 겁니다. 이래저래 참 앞은 어두운데 나도 아는데 자꾸 주변에서 물으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저는 실제로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체능을 하는 모난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어르신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만 맨날 걱정하고 있지 않냐,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마라 하고 막 달려들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소리를 꺼내지 않습니다. 여튼 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고 싶은 걸 찾기엔 그럴 시간을 주질 않고 잘하는 걸 찾기엔 학창시절에 공부만 시키니까 말이죠. 그리고 20대 중반 정도까지 그걸 못 찾아내잖아요. 주변에서 하나 둘씩 성공하는 놈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내가 뭔가 패배한 느낌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겪었는데 친했던 친구들이 유명 작곡가가 되고 뮤지컬 스타가 되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순위권에 들고 배우가 되고 100만 유튜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뭐지? 저 친구들은 정말 재능이 넘치는 친구들이다. 나는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현타도 자주 오고 그랬습니다. 주변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아직 뭐 할지도 못 찾은 그런 상황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나가기 싫고 무기력해지죠.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제가 상담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답니다. 자기는 못생겼고 집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게임도 해봤지만 실버를 탈출해본 적이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대요. 그냥 트위치에서 인터넷 방송 보고 누워서 아이돌 덕질하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친구들 좋은 대학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지금 현 상황이 부끄러워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 같은 놈이 뭘 잘하지? 음식점에서 알바생 부르는 것도 고민하고 부르는 내가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도전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뿅. 제 친한 동생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성공했고 연예인들 전속 포토그래퍼 계약도 따고 무신사에서 등급이 높은 한마디로 성공한 포토그래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 바닥급으로만 따지면 저보다도 훨씬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가 20대 초반까지 저런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는 스타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현실은 절대 불가능이죠.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노래를 잘하나 춤을 잘 추나 피지컬이 좋나 눈에 도드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냥 스타가 되고 싶다는 망상 속에 사는 거죠. 마치 내가 내일 로또에 당첨된다면, 갑자기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갑자기 엄청나게 힘이 강해져서 날 괴롭히던 일진들한테 복수하러 간다면 이런 즐거운 망상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을 깨달으면 또 괴로워하고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춤을 열심히 췄잖아. 지금은 공연도 하고 아이돌도 키우고 곧 해외에서 불러가지고 중국도 넘어간다고 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스타가 되고 싶다는 망상이랑 아이돌 영상 보는 거밖에 없다고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을 했죠. 그러면 그 아이돌 덕질 한번 기깔나게 해봐라. 진짜 네가 그 망상이 없어질 정도로 아이돌의 모든 걸 다 알 정도로 미친 듯이 덕질을 한번 해봐라. 집에서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영상 보고 있지 말고 좋은 카메라 사라. 아이돌 콘서트 가라. 가서 찍어라. 너만의 굿즈를 포토카드를 만들어 봐라. 너가 찍은 사진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너만의 아이돌 굿즈 아니겠냐. 돈 펑펑 써서 팬사인회도 가봐라. 그걸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일을 해라. 한 달에 알바로 150만원 벌어서 그 돈 아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너가 좋아하는 아이돌 거기다가 다 써라. 그거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중국에 결국에 넘어가게 되었었죠. 이 친구가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돌 콘서트랑 콘서트는 다 가서 좋은 카메라 사서 사진 찍고 그걸 인쇄해서 포토카드
만들고 직캠 찍고 내 아이돌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포토샵 배우고 아이돌 콘서트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아이돌들이 입고 있는 옷들, 디자인 이런 것도 깊게 파괴되더랍니다. 여러가지 잔지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패션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덕질만 하던 사람이 뭐 패션계를 알겠어요? 갑자기 패디과에 진학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홍대로 나갔대요. 홍대 사람들 옷 잘 입으니까 길 다니는 사람들 옷 특이하게 입거나 멋지게 입은 사람들 스트릿 사진을 찍었대요. 처음에는 길 가는 사람한테 사진 찍어도 되냐는 걸 말을 못 걸어가지고 3일 동안 나가서 카메라만 들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홍대에서 옷 잘 입는 인싸들은 이런 거 찍어주고 인스타로 사진 보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주는 걸 이런 멋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붙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홍대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렇게 인스타로 계속 사진 보내주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죠. 실제로 피팅 모델들이나 패션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홍대에서 사진을 찍히려고 일부러 옷을 차려입고 홍대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신사에서 스카웃이 왔고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포토그래퍼 등급 같은 게 있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등급도 높아져서 사진만 찍어도 돈을 잘 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가 연예인들 전속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신인급도 아니고 유명 배우들, 아이돌들 사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덕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치어리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특정 치어리더의 모든 경기를 보면서 치어리더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야구 경기 관람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기자들이 현장을 담은 사진이 너무 개판인 거예요. 진짜 그냥 막 찍어서 사진 한 장 올려서 기사 쓰려고 찍은 그런 사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찍어 올린 사진들이 재조명이 되고 그분은 지금 스포츠 기자가 되었습니다. 기자 시험도 안 보고 기자 타이틀을 달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 스포츠 관련 사진을 담당해 달라면서 말이죠. 그분은 취업을 했다,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 관중석에서만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표를 사지 않고도 기자 명함 달고 관계자들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뿅. 사실 어느 한 분야에 빠져있고 미쳐있는 사람이 인싸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돌 덕질 깊게 파는 사람이 인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변에 친구 많고 성격 인싸고 이러면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고 다니지 아이돌 덕질 깊게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회생활 잘하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이것저것 평균치 이상 잘 해내는 그런 인싸들이 필요한 포지션이 있고 또 굳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도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뒤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작업해주는 그런 포지션도 당연히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게 평범한 삶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능력치가 뛰어난 인싸들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점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성격이 이따위 이 모양이지? 하면서 점점 숨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장점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단점만 보이고 못나 보이고 결국 방에 틀어박힌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방구석에 있지 말고 네가 하는 덕질 그거라도 제대로 해보자.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냐? 그러면 방구석에서 애니메이션 보고 커뮤니티 가서 자기들끼리 고여있지 말고 그걸 그리는 일본에라도 한번 가봐라. 돈이 없냐? 그러면 그 일본 가기 위해서 일을 해라. 아이돌 덕질을 하고 싶냐? 그러면 제대로 해봐라. 방구석에서 나와서 모든 콘서트 다 참여해보고 모든 팬사인회 다 나가봐라. 그걸 할 돈이 없냐? 그럼 그걸 위해서 돈을 벌면 된다. 진짜 제대로 덕질하는 사람은 덕질 하나만 해서도 먹고 삽니다. 나중에는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아이돌 콘서트와 팬사인회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기획사에서 돈을 받고 말이죠. 그 정도 되면 주변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생겨나고 영향력도 생겨나고 내 한마디가 힘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나는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적어도 방구석에서 커뮤니티 하면서 손가락으로 덕질하는 사람들보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